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로입니다. 2023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기록의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에 기록을 소홀히 해서 그런지 올 한 해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2023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중간에는 여러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2023년 연간 리뷰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뭔가 오랜만에 보는 블랙저널이죠. 제가 한 3년 정도 블랙저널을 잘 사용을 하다가 이게 매일 기록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보니 제 주력 다이어리도 사용하고 있는 킴보르 다이어리로 어느 순간 넘어가서 지금까지 잘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 블랙저널, 로이턴 블랙저널 다이어리에 조금 소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연간 리뷰를 할 때 다시 한번 이 친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연간 리뷰를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록을 남긴 내용들인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왼쪽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월별로 어떤 주요한 이벤트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지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페이지는 2023년을 대표하는 12가지의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어요. 왼쪽 페이지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는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었고 실제로 여러 일에 도전을 했고 또 과거의 노력들 중에 일부 결실을 맺은 꽤나 인상 깊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메인 이벤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1월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 촬영에 가장 열심히 했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 주에 하나 정도씩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후에 다른 일들이 바빠지면서 한 달에 한 번 올리는 때도 있었고 한 달에 영상 하나도 제작하지 못하는 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초였나요? 작년 말이었나요? 비전 보드를 만들었었던 영상을 보시면 이 우측 상단에 띄워놓을 테니까요. 아직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구경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2023년에 만들었었던 비전보드 중에서 주요한 내용 중 하나는 둘레길 투어였는데 2월에는 둘레길 투어를 조금 많이 다녔었던 것 같아요. 둘레길 투어를 위해서 가방도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방을 메고서 지금까지도 날이 좋은 날에는 나가서 산책을 잘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3월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의 광고 수익이 최대치를 찍었던 한 달이었고요. 4월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일이 조금 많아지게 되면서 기록할 시간을 많이 잃었었던 한 달이었어요. 이게 제가 유튜브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거의 매일 여러분과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의 하루를 돌아봤을 때도 기록이 조금 소홀해지면 제가 하루에 느끼는 만족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기록이 조금 소홀해지면 내가 하루에 느끼는 만족감이 떨어지시는 편이신가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에 대한 자신감이 제법 많이 올라왔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크게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분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면서 그래도 내가 회사에서 배웠었던 많은 일들이 내 개인적인 삶에도 굉장히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그렇게 좋은 자산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었던 한 달이었어요. 6월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일하는 즐거움과 혼자 일하는 즐거움을 모두 알게 된 한 달이었는데 이게
저는 사실 혼자 일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함께 누군가와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조직에서 누구와 함께 했을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았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네요. 7월 같은 경우에는 다시 기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얻어서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 인스타그램도 다시 시작하고 발전을 하게 되었었던 한 달이었었고요. 8월은 여행을 사실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여권까지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고 싶은 곳들이 날씨가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았어가지고 결국에는 예기치 않게 제주도에 대략 한 달 정도를 지내게 됐었는데, 제주도를 저는 사실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 한 달 정도를 머무르게 되면서 제주의 숨겨진 매력을 많이 보게 되어서 이래서 사람들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머무르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아예 제주로 넘어와서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많은 이유는 이런 거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었던 한 달이었었던 것 같네요. 9월부터 사실 12월까지 굉장히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게 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라던가 그런 인식이 일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람에게 어떤 식의 동기부여를 제공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알게 되었었고요. 근데 다만 뭔가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 11월 정도부터 계속 슬금슬금 생겨나기 시작했었는데, 결국에는 12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들어서 9월에 맞이했었던 도전이 아쉽게도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슬리 리뷰, 각 월에 어떤 메인 이벤트들이 있었고 내가 그 이벤트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느꼈었던 것들은 이렇게 모아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그 달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진행을 했었고 제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씩 분산되어 있었을 때는 내가 도대체 이번 2023년 어떻게 보냈었던 거지? 라는 의문만 가득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짧게나마 하나씩 정리를 해두니까 내가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와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까요? 오른쪽 페이지는 2023년의 주요한 키워드 12가지를 선별해서 기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마지막 12번째 키워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올해의 성장입니다. 제 올해의 성장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단연 SNS 채널일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제 인스타그램 계정도 그렇고 유튜브 계정도 그렇고 우상향의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제 기준에서 제 목표에 크게는 못 미치는 기록이기는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많은 성장을 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의 근사치 정도는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의 도전은 1일 1리스 제작인데요. 요거는 제가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고 오늘이 한 6일째, 7일째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일 1리스에 도전을 하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키우기에 조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단순히 계정의 성장뿐만 아니라 내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잘 돌아볼 수 있어서 저는 실제로 좀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에 하나의 릴스 제작해서 올리기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올해의 배움, 제2외국어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평소에 스페인어에 관심이 조금 많았었거든요. 저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좀 걸어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일단은 스페인어를 조금 배워서 여행에 가서 큰 의사소통에 문제 없이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기회가 되면 프랑스어도 한번 배우고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방치를 해뒀다고 해야 되나요? 방치를 해둔 영어랑 중국어도 계속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외국어에 관심도 많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뭔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게 굉장히 재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올해의 책, 제가 올해 읽었었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었던 건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자기계발이나 경영, 경제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읽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교보문고나 명품문고 이런 대형 서점에 가면 여전히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자기계발서를 대학교 다녔을 때 한창 많이 읽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좀 멀리하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후에는 진짜 자기계발서를 1년에 1권, 2권 이런 식 정도밖에 안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읽었었던 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굉장히 오랜만에 큰 울림을 주어서 2023년 명예의 전당에 오른 책들이 한 10권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거는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좋았었던 책이었어요.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 연말에 아니면 내년 신년에 시간이 되실 때 잔잔한 독서 시간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의 음악은 노보케인이라는 음악입니다. 이 노래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책 읽을 때 이렇게 적막한 것도 좋기는 한데 뭔가 이렇게 배경음악, BGM이라고 하죠. 이게 좀 잔잔하게 깔려있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녹턴을 좀 틀어놓다가 뭔가 좀 더 좋은 음악이 없을까? 분위기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없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 노래를 만나게 됐는데, 이게 빗소리 같은 게 되게 잔잔하게 깔려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빗소리도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책 읽을 때 정말 좋더라고요. 올해의 전시는 문도멘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문도멘도라는 전시회는 제가 예매만 해두고 아직 가지 않은 전시인데요. 제 주변에 이 문도멘도 전시 다녀오신 분들이 제법 됐는데, 다녀오신 분들마다 평이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전시이기도 했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다녀왔었는데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이 좋으니 계속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조만간 날이 좋은 날을 골라서 한번 서촌에 방문을 해볼 계획입니다. 올해의 음식은 탕후루인데요. 여러분 탕후루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중국에 있었을 때도 자주 먹었었던 간식 중에 하나였는데, 중국 계셔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탕후루는 겨울이 왔다는 어떤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었을 때 잠깐 반짝하고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인데, 한국은 이거를 사계절 내내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일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탕후루 가격도 거의 한 4,000원, 5,000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먹게 되는 마성의 매력이 있달까? 그리고 올해의 장소는 이건 좀 고민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베스트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만년필이라는 필기구와는 잘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단 말이죠. 근데 베스트펜에 가서 시필을 해보면서 내가 나와 맞는 만년필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었던 장소여서 올해의 장소로는 베스트펜을 뽑았고요. 그 이후에도 종종 베스트펜은 방문하면서 시필도 해보고 여러 만년필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달까요? 올해의 기쁨은 과거의 결실인데요. 제가 과거에 씨를 뿌린 것들 중에 제 기준에서 이때쯤에 결과가 나와야 됐는데 안 나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있었기도 했고, 이렇게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나에게도 좋은 결실이 생기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지속해 오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몇 가지들 중에서 일부가 그래도 나름 유의미한 결과를 갖게 되어서 올해의 기쁨은 과거의 결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올해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첫 영상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도 한 2-3개 영상에서 끊임없이 강조했었던 게 제가 정말 엄청난 효율주의자거든요. 효율과 생산성에 어떻게 보면 강박 아닌 강박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기록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일이나 취미생활이나 일상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제가 독서 노트를 손으로 기록하지 않는 것도 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제가 나름 비효율에 대한 기록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외국어 필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일기를 쓴다든지 제 기준에서는 예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문장 중에 하나가 비효율이 삶에서 많아지면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다채로워진대요. 근데 저는 이 비효율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었었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내 삶이 너무 무채색에 가까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뛰어난 게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효율에 가까운 기록을 하나씩 정도는 남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진짜 삶이 조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 자체가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 라는 인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의 소비는 단연 기록 도구죠. 제 최근에 문구 투어를 몇 차례 계속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다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의 기록 도구를 계속 사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는 그런 기록 도구들이 생기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비효율의 기록, 내 취향과는 맞지 않는 기록을 할 때에도 조금의 에너지가 생겨나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록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거를 지속하려고 노력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우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나와 취향이 맞는 기록 도구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탐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 기록 도구들이 내가 기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올해의 여행은 제가 그 왼쪽 페이지에서 이야기했었던 2월에 나왔었죠. 둘레길 투어에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힐링을 했어요. 제주도 올레길에 이어서 최근에는 서울 둘레길도 계속 걷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집 여사님이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이 머리를 쓰는 만큼 다리를 움직여야 된다거든요. 확실히 많이 움직이고 특히 많이 걸으면 내 머릿속에 있었던 잡다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여기서 말한 그 잡다한 생각 중에 또 많은 부분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차지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불안이나 마음속에 좀 응어리 져 있었던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겨울이잖아요. 또 사람이 응축되기 쉽고 우울해지기 쉬운 계절이라서 밖이 요즘 서울 굉장히 춥기는 한데 만약에 내가 좀 우울한 것 같다, 뭔가 리프레싱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단단하게 옷을 챙겨 입으시고 근처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라도 돌아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2023년 올 한 해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저처럼 블랙 저널 페이지 요 하나, 둘 이렇게 한 장을 작성하셔서 올 한 해를 돌아보셔도 좋고요. 사실 블랙 저널에 관심은 있는데 시도를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 중에
대부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양식 만드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리뷰를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템플릿을 제작해서 무료로 나눔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료로 나눔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자세하게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글을 참고하시고 신청을 주시면 제가 많은 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도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